이렇게 한다. 여기 물론 이제 가산세까지 부과하겠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 K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 총 1억인데 이 사람의 접대비 한도에 계산되는 금액은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까지 접대비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돈이라도 접대비로 처리만 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먼저 보시겠습니다. 다모아 백화점은 거래 실적이 우수한 회원에게 각종 선물을 증정한다는 내용으로 백화점 카드 회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이 다모아 백화점은 연간 100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5만 원 상당의 찜기를 사은품으로 제공을 하고 이제 그 지출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광고 선전비로 전액 비용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요. 당연히 이제 그 비용 빠진 만큼 이제 세금을 적게 신고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과세관청은 이 사은품 지출 비용은 접대비다. 따라서 정해져 있는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만큼 다시 법인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자, 과연 다모아 백화점은 법인세를 내야 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 사례를 풀기 위해서는 본문 내용 같이 한번 먼저 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본문 내용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접대비라는 거. 접대비가 뭐죠? 우리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그 거래 관계를 원활하게 해서 나의 매출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접대라는 거는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줘요. 그죠? 그러면 나와 거래를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나의 매출을 늘려줄 것이다. 이런 기대하에 이제 지출한 비용이에요. 근데 이제 밥 사주고 술 사주는 것만 접대비가 아니고 거래처 사업자가 할인 행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걸 대신 지급해주거나 건설공사가 이제 수주한 사업자가 발주처의 감독자 등 계약에 의하지 않고 식사 제공, 거래처에 식사 제공하는 거예요. 제방 경비 지급해주는 거. 그 백화점이 어쨌든 우량 업체, 명품 뭐 이런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입점시킬 목적으로 인테리어 비용 대신 지급해줘요. 이런 거 다 접대비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접대비는 사업을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비용으로 공제를 해주니까 그러면 비용을 막 쓰고 이거 다 접대비다 이러면 다 공제를 해준다 그러면 뭐 모든 사업자들이 다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일정한 한도를 두는 거야. 그러니까 공제 한도를 두고 그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소득세 영역에서는 접대비의 필요 경비 불산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접대비의 필요 경비 불산입. 만약에 이제 법인이라면 이제 송금 불산입 이런 용어를 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편하게 알고 있는 거는 그냥 비용 처리로 안 해준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 공제되는 거, 그 계산할 때 그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거. 여기 있죠? 네. 접대비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럼 또 이제 사업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 한도 초과액이 나오니까 계산해가지고 한도 초과된 금액을 또 이제 비용으로 인정받으려고 이거를 복리후생비로 지출했다. 또 다른 용도로 지출했다. 그러니까 사업하고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거는 비용으로 이제 인정해서 공제를 해주는 게 맞는데 접대비는 이제 어떻게 한도 금액을 계산해서 그거를 초과하면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과된 금액을 다른 비용으로 지출했다.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로 지출했다. 비용으로 지출했다.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공제를 받으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직원들 회식을 했다. 행사했다. 여비 교통비를 직원 선물했다. 양식도 했다. 이렇게 비용을 통상 지출했다고 하면 이걸 이제 비용으로 인정해 주니까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국세청이 나중에 이제 이걸 봐서 이거는 접대비로 지출한 다음에 복리 후생비로 돌려놓은 거를 이제 만약에 알게 된다면 이거를 다시 접대비로 돌려놓고 이거를 시부인 계산한다. 그러니까 한도 초과액인지 아닌지를 계산해서 초과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한다. 다시 그렇게 한다. 여기 물론 이제 가산세까지 부과하겠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 K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 총 1억인데 이 사람의 접대비 한도에 계산되는 금액은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까지 접대비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K는
거래처 직원들이 여행 간다는 소식에 그 비용 3천만 원을 대신 지급을 해줬어요. 대신 지급을 해줬는데 이 K는 3천만 원 비용을 이제 다 비용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3천만 원 거래처를 위해서 그 비용을 대신 지급해 준 거니까 접대비죠. 그죠? 접대비인데 이거를 모두 접대비로 처리하면 한도 초과 금액 1천만 원이 생기죠. 왜? 이 사람의 한도 초과액은 아니, 한도는 얼마였어요?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2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을 접대비로 처리하면 1천만 원은 한도가 초과되니까 이걸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천만 원은 우리 직원, 그 거래처 회사를 위한 게 아니고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복리후생비를 지출했다라고 이렇게 1천만 원을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 접대비 원래는 접대비 3천만 원을 지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시에는 접대비는 2천만 원 지출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공개를 받고 나머지 1천만 원은 복리후생비로 지출했다 해서 또 1천만 원 공개받고 그러니까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다 접대비였다. 그러면 한도 초과액 1천만 원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8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8천만 원을 낸다는 게 아니고 8천만 원에 대해서 법인세 계산한 거를 이제 세금을 내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접대비 2천만 원, 복리후생 1천만 원 이걸 다 인정받는다 그러면 3천만 원이 빠지니까 7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내면 되겠죠. 그렇죠? 세금이 줄어들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 국세청이 이걸 발견하면 이 K가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이 천만 원 있잖아요. 이 천만 원을 다시 접대비로 돌려놔요. 이건 접대비입니다. 돌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K는 2천만 원과 접대비로 돌려놓은 천만 원, 즉 3천만 원, 원래 3천만 원 접대비로 지출한 거, 이건 다 접대비입니다. 라고 하고, 천만 원, 한도 초과액, 한도 초과한 천만 원은 비용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즉, 8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다시 돌려놓는다. 그러면 뭐, 어, 안 걸리면 되네요. 그죠? 안 걸리면 이렇게 한다니까. 근데 이게 걸리면 가산세가 있잖아요. 가산세. 그게 되죠. 훨씬 크죠. 그래서 제대로 신고 납부하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대부분 다 걸려요. 네.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런 접대비 한도는 얼마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접대비는 뭐냐? 그래서 접대비를 보냐 아니냐 기준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통상적인 회의비 이런 거는 이제 사업자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출한 돈, 그래서 이런 건 통상적인 비용, 이런 건 다 이제 그냥 비용을 처리해 주는데 이게 아니고 이제 만약에 거래, 계속적인 납품 거래 이런 거, 거래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매출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이렇게 거래 상대방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거 이런 거를 접대비로 봅니다. 또 있죠. 그러나 주주, 출자 임원, 사용인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다. 또는 이제 모델 제품 일정 금액 보상 구입하기로 하고 이를 사전에 검검 경우 이런 경우는 접대비로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접대비 한도액은 얼마냐? 접대비 한도액은 기초수익금액과 수익금액 기준을 더하여 계산하는데 이런 산식이 있어요. 기초금액 플러스 수익금액 기준. 기초금액은 얼마? 1,200만 원. 그리고 일정 존속이면 3,600만 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 이제 수입 기초금액에다가 수익금액 그 매출이 이제 좀 더 높은 기업이면 접대비 한도도 더 올라가는 거죠, 그죠? 한도 올라가고 증빙 자료가 있어야 돼. 만 원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된다. 증빙 자료가 없으면 역시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 접대비는 언제 기소하냐? 그 접대 행위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그 저희가 첫 번째 봤던 그 사례를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 사례에서는 어떻게 했죠? 다모아백화점이 그 불특정 단수인들 한테 100만 원 이상 쓰면 5만 원 찜기를 준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백화점의 어떤 거래처의 그 원활한 그 어떤 거래 관계를 진행하는 것을 도모한다기보다는 불특정 다수인들의 그 지출하는 그 구매 의욕 더 많이 구매하세요 이런 거를 이제 자극하는 데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불특정 다수인을 접대한다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 사업자 거래 상대방을 이제 거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접대비로 볼 텐데 이것처럼 불특정 다수인의 구매 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 선전비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법원은 이것은 광고 선전비로 봐야 한다라고 해서 전액당 비용으로 인정을 하셨던 거죠. 따라서 국세청이 이거를 접대비로 돌려놓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 부과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된 과세 처분이다. 그래서 전체 취소된 사항입니다. 오늘의 그 문제는 이제 오늘의 사안은 접대비가 처리한다고 해서 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한도 계산에서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부인된다.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